이게 교과서 맞아? 선생님도 학생들도 좋아할 세상에서 가장 다채로운 교과서. 그런데 교과서가 이렇게 다채로워도 될 일이야? 지학사라면 해도 될 일. 지학사가 만듭니다. 지학사. 네, 이제 7시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계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즘에 교육청에서 행사하는 것도 오늘 선생님들 너무 안 와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 바쁘시고 이제 그런 와중에 근데 지금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선생님들 이제 막 식사하시고 또 이제 조금 쉬시는 시간이실 텐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제 페어덱을 좀 준비하기는 했는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고 어, 음, 뭐죠? 그냥 채팅창에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냥 조금 이제 이야기하면서 선생님들 혹시 채팅 남겨주시면 채팅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 제가 봤을 때는 그 거의 전국에 뭐 서울에도 좀 몇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제주도까지 아주 뭐 전국 지역에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은 워낙 뭐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서울에 계신 선생님들은 사실은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다 들어보신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래도 뭐 한번 좀 총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이제 좀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생님들께서 또 질문 주시고 또 선생님들 의견을 나는 이렇게 해봤다 뭐 이런 의견도 주시고 하면 예, 또 더 풍성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인공지능 궁금하시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사실 오늘 제목을 선생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디지털 공존으로라고 이제 이름을 썼어요. 제가 그전에는 사실 제가 이런 연수를 하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근데 제가 그 최근에 혹시 선생님들 김성우 박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성우 박사님이라고 이제 그 서울대 영어교육과에서 강의하시고 그 최근에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책 쓰신 이제 응용 언어학자신데 인지 언어학자. 근데 그분께서 공존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 보고 제가 저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에듀테크를 좋아하고 많이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에 와서는 어떤 것을 디지털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아날로그로 해야 될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가장 큰 이제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민이 나는 이제 디지털 공존의 세상에 살고 있구나. 뭐 완전히 다 전환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존이란 말이 상당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이거 박사님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보고 저 이제 앞으로 이런 말을 써야겠어요. 이제 말씀 이제 드렸더니 그분이 또 좋아요라고 눌러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바꿔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제 쓰기 사례들이 그동안 이제 했던 큰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을 했어요. 근데 사용을 했는데 이제 제 생각에 이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때는 이게 디지털이 좋다. 이때는 아날로그가 좋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네, 맞아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그죠. 지금 김영진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막 이렇게 그 의견 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쓰기 평가에 있어서 AI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 싫을 때 챗GPT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배움이라는 건 약간 고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야 배움이 일어난다고 저는 약간 생각하는데 고통이 있고 막 고민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게 애들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따가도 또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좀 AI에 관심이 있어요. 말하기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좀 소통하는 도구로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그 챗GPT 활용해서 말하기 수업은 좀 이제 해보려고 지금 벌써 계획 중이긴 한데 그건 또 나중에 또 사례 나눔 뭐 지학사에서 하게 된다면은 네, 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쓰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여기 지금 벌써 이게 옛날 사진이어가지고 되게 얼굴이 매칭이 안 되죠. 네, 네, 벌써. 왜 제가 이제 이 이후로 사진을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사진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수업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3년째예요. 뭐 좀 새내기를 조금 벗어난 그런 이제 수업교사고요. 제가 이제 지학사에서는 이제 중앙 영어 교과서를 지금 집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1학년 책은 집필을 못했어요. 그래서 1학년 책에는 제 이름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2학년 책부터 이제 1학년 뭐 있다고 하는데 이름이 없네, 거짓말이네, 뭐 이렇게 그 거짓말 아니고, 네, 저는 2학년부터 이제 집필을 하게 됐는데 1학년 거는 이제 같이 한번 또 보고 뭐 지도서도 같이 이제 만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연으로 지학사에서 지금 연수를 한번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수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IB에도 좀 관심이 있었고, IB 프로그램 지원단도 하고 있고, 또 뭐 수업남 평가단, 성북강북 교육청에서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2022 개정교육과정과 디지털 기반 수업의 방향, 2022 개정교육과정 살짝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수업 사례들을 자기평가, 뭐 동료평가, 뭐 교사평가, AI 활용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보여드리면서 거기에 에듀테크 툴을 어떤 걸 썼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조금 시간이 남으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 디지털 기반의 수업과 평가의 방향에서 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원래 이런 걸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냥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그냥 선생님들 그냥 혹시 여유가 되시면 채팅창에 0에서 10까지 레벨을 한번 스트레스가 없으시면 0, 아이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그럼 10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10 10이 이렇게 벌써 바로 그냥 10을 써주셔가지고 제가 1인 선생님도 있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8, 아유, 5, 네. 맞아요. 네, 지금 너무 피곤하시죠. 게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그죠. 오늘 조금 선선하더라고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도 저도 막 되게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선생님들 이제 좀 스트레스가 있으시지만 또 그래도 또 2학기 또 열심히 또 즐겁게 이제 특히 건강하게 또 막 건강에 대해서도 좀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요즘 또 아프신 분들 많고 코로나도 그죠 다시 유행이어가지고 건강하게 2학기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평안을 빌어요라고 제가 이제 제목에 썼습니다. 네, 선생님들 좀 기운 내십시오. 네, 기운 내세요. 그러면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좀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일단 이제 영어과 성격이 나와 있어요. 저도 사실 이런 걸 전에는 좀 읽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저도 이제 새로 교육과정이 개정된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어 교육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3가지 포인트가 저는 보였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주도적인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 배려 포용력, 대인관계 능력, 뭐 협업 능력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들어온 거죠, 그죠? 영어 사용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를 사용해라. 이제 이런 말이 3가지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듀테크를 그냥 막 사용해라가 아니라 영어 사용 기회를 좀 충분하게 제공하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이 그러면 자기주도성은 어떻게 키울 수 있고 협업 능력은 이제 어떻게 키우면 영어 사용은 어떻게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인 거예요. 그랬더니 교육과정에서 그런 방향성을 조금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교수학습 방법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색깔을 체크해 봤는데 파란색 영어 사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디지털 기반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그거랑 연결돼요. 영어 사용과. 그래서 다양한 영어 언어 입력, 뭐 실제적인 영어, 뭐 다양하게 좀 애들이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영어 의사소통 기회 제공, 그죠? 그 다음에 영어 학습을 지원하는 각종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도구,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에 아예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영어 사용 기회를 줘라.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부분은 자기주도성, 스스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다음에 자기 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학습답 중심 과업을 구안해봐라. 그래서 흥미와 동기 유발을 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어 사용에 있어서 뭐 상황이나 목적에 맞는 적절한 표현과 말하기 전략 같은 전략을 좀 사용하게 해줘라. 뭐 이런 말도 이번에 왜냐면 성취균의 전략 부분이 나오거든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성취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쓰기 같은 경우에 말하기는 이제 말하기 전략이고 쓰기 같은 경우에 학습 목표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것도 이제 단계가 있는 쓰기 평가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좀 유도하고 협력 학습, 문제 해결 학습, 소그룹 뭐 과학 중심 활동들을 활용해라.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선생님들도 이게 제일 고민이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 특히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 직후에 이렇게 막 다 이제 애들이 이제 학교 오기는 오는데 코로나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협력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걸 제공해야 아이들이 협력적인 능력이 키워지겠죠. 그다음에 역시 개별학습, 문학습 적절히 활용해라.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기르게 해라. 이것도 이제 똑같이 뭐 마찬가지로 협력적인 배려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되겠고요. 일단 평가 방법에서는 이제 표현 영역, 특히 말하기, 쓰기는 가급적 수행 평가와 같은 직접 평가 방법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가지 이상의 기능을 통합한 평가도 적절히 실시하면 좋다. 이제 그런 말들이 또 나와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뭐 말하기, 쓰기 같은 경우에 그죠? 뭐 녹음이나 인식 뭐 이런 거 그죠? 다양하고 다각적이고 신뢰할 만한 평가 결과를 도출해라.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쓰려고 이제 방향성이 아예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고 적절하게 의미 있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성에 라고 저는 이제 밑줄을 쳤는데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 학습. 네, 이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자기가 또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고 스스로 또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좀 성찰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를 평가에 활용한다. 그래서 이 제가 보니까 교육과정 이거를 이제 만드신 분들이 에듀테크가 학습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누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선생님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온라인상에 이제 아이들의 기록이 누적되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또 데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이런 것도 요즘에 이제 또 화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학습 성장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도 점검하게 하고 이 기록을 그냥 선생님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공유 플랫폼에 축적하도록 하고 자기평가, 상호평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에듀테크가 아이들에게 많은 이제 영어 사용의 기회를 그러니까 늘려주고 발화를 늘려주고 또는 뭐 쓰는 것을 많이 써보게 하고 그걸 다 누적 관리해서 자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체크하고 선생님도 이제 그거를 체크해 주시고 그러는 용도로 이제 우리가 이 교수학습 방법의 방향에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성장 과정 확인하는 디지털 포트폴리오, 스스로 선택하고 학습하는 온오프라인 학습 자료, 그다음에 협업 능력, 서로 교사 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배려와 협력을 배우는 모둠 활동, 그다음에 충분한 영어 사용 기회, 전중 후 과정 있는 평가,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영어 사용 기회 제공.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사실은 제가 뭐 지금 2022가 내년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원래 아니지만 저는 벌써 이미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서 충분히 이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제 수업평가 사례에서 살펴보니까 이 3가지가 좀 녹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죠? 이거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아시죠? 네, 이런 역량을 이제 우리가 키워줘야 된다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다 동의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엄청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작년에 뭐 올해 1학기에도 그렇고 연수를 다니면서 이걸 꼭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었거든요. 어떤 연수든지.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아이들이 이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협력도 잘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관리도 잘하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이 막 도전하고 막 이런 것들 항상 상상하면서 굉장히 멋진 학습자를 상상하고 있었는데
이런 학생들을 제가 키우기 위해서 내가 수업과 평가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하는가?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그냥 아이들이 막연히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멋진 학습자였으면 좋겠어. 라고 상상은 했지만 제가 실제로는 그냥 거의 여전히 영어 그냥 지식과 이해를 평가하는 뭐 맞았나 틀렸나 이런 것만 하고 그런 거에 더 중심을 두고 뭐 그렇게 생각해왔다는 게 느껴져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묻고 싶어가지고 이제 연수할 때마다 이걸 되게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들도 저랑 되게 비슷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다들 우리 아이들이 좀 협력도 잘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좀 1인분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졸업하고 나서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로 그러면 영어 수업 시간에 그런 수업과 평가를 하시나요? 했을 때는 다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런 영향을 어디 가서 배우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같이 점점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업과 평가에 자기 관리, 그다음에 협력 그런 역량들을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기회를 뭐 제공하는 거, 영어 활동 기회를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야겠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 디지털 연수를 할 때마다 이 책을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권정민 교수님의 최고의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되게 읽기 쉬우면서도 핵심이 잘 쓰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에서 갖고 왔는데 다음은 역량이 있는 학생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인가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한 30개쯤 됐던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제가 여기서 저의 수업에서 발견되는 걸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역량이 있는 학생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제가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객관식 문제로만 평가한다던가 또는 새로운 시도를 하면 사실 만약에 틀리면 그래 감점한다거나 또는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타당도를 좀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위해서 좀 타당도를 무시한다거나 또는 뭔가 이제 교사 제 답이 정답인 거, 내 답이 정답이니까 그걸 받아 적어라. 그렇게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수업과 평가를 한다거나 또는 뭐 서로 협력하지 못하도록 비교하고 경쟁을 막 시키는 건 아니지만 별로 협력 학습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자기 혼자 개별적으로 수업해서 점수 잘 받으면 걔가 1등인 거고. 그래서 협력을 잘하는 학생이 잘하는 학생이라는 인식이 수업에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라고 해놓고는 조용히 하라고 하고 저 혼자 말하고 있고 떠들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만 이제 주로 시켜서 실제 세계와 관련이 없는 과제를 제가 만들거나 그 다음에 성적이 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인류대를 가야지 그것이 다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이제 말하는 거 이런 게 은연중에 여전히 저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결국 역량 있는 학생을 키우는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좀 반성을 하면서 사실 요즘에 선생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오늘도 점심 먹으면서 선생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벌써 이제 사실 좀 수능이나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능 아니 아직 아예 뭐 수능 난 정시 파이터예요. 뭐 이런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대학 안 가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벌써 많이 자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중학교는 원래 그렇게 많이 자고 그러지 않는데 이제 떠드는 아이들이 많죠. 근데 이제 애들이 조금만 10분만 강의를 선생님이 혼자 하기 시작하면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어쨌든 자든지 딴짓을 하든지 뭔가 멍 때리고 저의 수업을 듣지 않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있고 저도 이렇게 애들 그냥 이렇게 똑바로 예쁘게 앉아가지고 내 말만 멍청하게 듣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정말 뭐 개정교육과정에 나오는 이런 학생처럼 좀 역량 있는 학생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수업과 평가는 이제 이런 고민을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계속 지금도 뭐 노력은 하지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수업은 2018년도에 제가 카우트로 이제 수준별 수업을 한 건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수업이 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연수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연수를 할 때도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 수업이 뭐냐면 제가 이제 왼쪽에 이런 밥상이 있는 이유는 이 편지와 이 수업을 들은 학생이 제가 담임도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편지와 이 학교에 초대를 해줬어요. 영어 수업이 너무 좋았고 영어 선생님이 되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라고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난 담임도 아닌데 너 영어 수업 그게 게다가 하반이었는데 하반 애들 가기도 싫어하는 그 수업이잖아요. 왜 나를 초대했을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때 핸드폰으로 완전히 카우스로 수업을 했거든요. 1년 내내. 1년 내내 매일 카우스로 수업을 했어요. 잠깐 가르치고 많이 가르치실 수는 없잖아요. 수준별 할반 애들이 이제 그 집중도도 낮고 그러니까 한 20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는 본인들 보고 문제를 내라고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얼른 카웃에서 타자 빠른 친구가 문제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15분 정도 남은 시간에. 그래서 퀴즈를 한 두세 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1등한 친구들 이제 포인트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1년 내내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성적이 애들이 되게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애들이 자는 애가 없고 애들이 이 반에 오는 걸 되게 기뻐하고 심지어 중반으로 올라갔다가 하반을 다시 내려오고 싶어하고 막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이하다.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여기에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올해 제가 이제 올해 작년 말 올해 내가 왜 애들이 이 수업을 좋아했는지 알겠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왜 좋아했는지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저는 그냥 카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카웃이라는 프로그램이 재밌어서 뭐 퀴즈가 재밌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당연히 그것도 있죠. 근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구나 애들한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들도 다 겪으신 이제 신규 선생님 아니시고는 다 겪으신 이 코로나 이후에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이거였어요. 내가 앞에서 가르친다는 게 여기서 강의하는 거죠. 지금 사실 제가 지금 하는 거죠. 사실 혼자 떠드는 거. 혼자 떠드는 거, 왜 수많은 이런 앱이나 디지털 도구를 쓰면서 혼자 떠들지 않고 배우게 할 수 있구나. 전 여태까지 제가 혼자 떠들고 막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전만 해도.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이 배우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어가 교사가 아니구나. 이 교실의 주인은 교사이기도 하지만 교사도 당연히 주인이지만 학생도 주인이구나. 이거를 제가 엄청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주어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또 제가 어떻게 또 발견했냐면 학생들이 저에게 준 편지에서 또 발견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졸업할 때 제가 중3을 주로 많이 가르쳤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얘도 여러 온라인 툴을 사용하면서 저희가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주셔서 좋았다. 그래서 제가 얘도 제가 이제 묻지 않았고 얘는 저희 그냥 편지를 쓰고 간 건데 얘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에듀테크 도구라는 게 그냥 재밌어요 이게 아니라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제가 이제 니어팟으로 독해 이제 스캐닝을 하거든요. 애들하고 읽기를 쫙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좀 자세히 읽기를 해요. 그래야지 애들이 조금 이제 워밍업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어쨌든 단순 막 분석 해석하지 않고 읽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제가 방식을 니어팟에 요거 캡처해가지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요런 거 이제 보고 요런 거 뭐 이제 젠보드 이런 걸 해보고 나면 내가 가르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얼마나 배웠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테크놀로지가 이거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 아시겠죠? 카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이들이 주인공이 된 거였어요. 그 수업에서. 수준별 하반은 솔직히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었고 아이들이 퀴즈를 풀고 그리고 아이들이 심지어 퀴즈를 만든 것도 사실 게임 중독 아이 굉장히 타자 빠른 애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엄청 빠르게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걔가 이제 퀴즈 크리에이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니까 아이들이 그 수업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수업을 디자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좀 그게 쉽게 효율적으로 선생님들이 접근하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권정미 교수님의 최고의 블렌디드 러닝에 보면 제가 말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책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걸 되게 딱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수업을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안 졸았으면 좋겠다. 애들이 재밌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되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애들이 좀 전 정말 재밌는 수업을 하고 싶어요. 특히 신규 선생님들 제가 이제 가끔 컨설팅을 하면 어떤 수업 하고 싶으세요? 재밌는 수업이요. 막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수업이라는 게 과연 뭘까? 재미는 어디서 올까? 네. 그럼 지금 이제 다송중학교 김영경 선생님 써주셨는데, 재미라는 건 결국에는 사실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건 거죠. 자기 주도성이. 재미가, 남이 억지로 그런 건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율성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도구가 자율성과 선택권을 주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클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랑,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이 학생들한테 도구를 줌으로써 이제 자율성과 선택권을 주지만 선생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정말 이걸 디자인을 되게 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을 소비자, 지식의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생산할 수 있다고 믿고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구성주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또 최근에 이 AIDT랑 연결이 돼서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AI가 이제 문제를 생성하거나 AI가 뭐 맞춤형 교육을 해준다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을 더 수동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주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AI가 시키니까 해야 되고,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께서 야, 너 지금 AI가 여기 이거 너 하라고 그랬는데 너 왜 안 했어? 저 하기 싫은데요. AI가 하라는 거 해야지. 너에게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거야. 무조건 이걸 따라가야 돼. 이거 100% 만들고 집에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자기 주도적인 건가? 물론 아이가 스스로 할 수도 있지. 스스로 한다면 그건 자기 주도적인 건가? 저는 이제 그런, 요즘에 이제 제가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교육이라고 해서 디지털 도구를 쓴다고 해서 반드시 또 자기 주도적인 것은 아니다. 만약 그냥 단순히 또 문제풀이, 지식의 소비자, 무조건 지식을 외워야 되는 아이들,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되게 날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식의 생산자라는 입장으로 아이들이 창조하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AI 피드백, 지금 차민경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AI 피드백만 따라가면 스튜던트 에이전시가 사라지고 교사 에이전시도 사라질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저는 실제 이제 또 제가 최근에 컨설팅을 또 한 번 했었는데, 디지털 선도학교였어요. 여기 지금 디지털 선도학교 선생님들 계실 수 있는데, 디지털 선도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코스웨어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힘드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일단 속도가 천차만별인데다가 AI 코스웨어에서 하라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이제 진도를 그걸 빼려면 애들을 계속 닥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하라고.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 다 들어와서 로그인해서 빨리 각자 애들이 막 클릭을 하고 있고, 선생님은 너 왜 안 했니? 막 계속 이렇게 막 무슨 채찍질하듯이 말하는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선생님도 너무 힘들고 애들도 영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를 또 로그인해야 돼요. 막 그래갖고 제가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작용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그거 꼭 100% 만들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되게 사실 저한테 굉장히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100% 안 만들어도 되는군요. 이렇게. 네. 그래서 서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코스웨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 30% 여기 쓸 수 있고, 다른 거는 선생님이 디자인해서 협력해서 발표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애들끼리 모둠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계속 그것만 내내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거 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한 것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순간 확 헷갈리는 거예요. 그 코스웨어를 따라가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진짜 교사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선생님들도 디지털 전환, 디지털 공존, 이 교사 방법이 진짜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진짜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고, 학생들하고 같이 의논하시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지금 여기 지금 채팅창에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경민 선생님께서도 맞아요. AI 피드백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AI 피드백도 아이들이 보고, 나한테 이거는 의미 있는 피드백? 이거는 그렇게 나는 AI가 지금 준 것보단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애들이 취사 선택해야지 AI가 준 피드백을 다 무조건 받아들여.
이러면 사실 되게 무서운 일인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근데 원정원 선생님께서 영어 학원에서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는 정말 영어를 극혐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 문제풀이 막 그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하는 본인들이 선택하고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조금 쉬운 거 해볼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이제 교수 방법을 보면 물론 전통적인 교수 방법이 다 당연히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 부분만 이제 그런 부분만 좀 갖고 온 거죠 여기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그 이제 큰 거는 일단 도구를 같이 사용한다는 거. 저는 제가 요즘에 이런 말 어떤 선생님한테 했더니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되게 특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를. 근데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심지어 애들이 제가 이제 중학생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지만 중학생들 애들을 보면서 저랑 그냥 동시대인인 것 같은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많이 바뀌고 저도 막 새로운 게 너무 많으니까 얘나 나나 같은 동시대에 지금 이런 기후 위기와 막 이런 AI 막 이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대인으로서 난 학생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교실을 꾸려간다? 약간 저는 약간 요즘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뭔가 애들을 내가 더 나이가 많고 많은 뭐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막 뭔가 가르쳐야 되고 막 이끌어야 되고 막 이런 것보다는 같이 뭔가 같이 해나간다? 근데 그때 저만 기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기기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같이 뭔가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좀 더 주도성이 생기는 것 같고 수업도 좀 더 재미있게 느끼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또 발언권이 생기니까 좀 주도성이 더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수업 내용 구성해가고 같이 뭐 오늘도 제가 사실 피그잼이라는 잼보드가 없어져서 피그잼을 쓰고 있는데 피그잼에 아이들하고 들어와서 같이 계속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이제 활동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체가 굉장히 그냥 교과서의 어떤 일부가 되는 같이 들어와서 막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또 스티커도 붙이고 그래서 우리 반만의 교과서가 된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 자기주도성이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네 진짜 테크놀로지는 정말 관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 말도 되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또 기계가 교사를 대신할 거를 걱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계를 따라가거나 기계처럼 행동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네, 좀 더 네, 인간적인 매력, 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디자인, 그런 설계 그런 것들을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서울 디지털 그 페스티벌 때 발표했었던 건데 이제 이것이 저의 최근의 마지막 깨달음이에요. 이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제가 교실에서 그동안 내가 뭘 보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왼쪽만을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오른쪽을 바라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나는 계속 나만 보였고 내가 뭐 하나 이거에만 되게 관심이 있었고 성적에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옳은 답을 하는지 정답을 얘기하는지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어쨌든 애들이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으면 그게 힘들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애들이 다 어쨌든 잘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되고 저한테 그다음에 결과가 되게 멋져야 되는 그런 제가 이제 관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른쪽이 이 디지털 때문에 저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저 혼자 막 하니까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한 거 보니까 내가 가르친 것보다 내가 가르친 것대로 안 하거나 내지는 제가 이제 의도했던 대로 성취를 못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애들이 거기 와중에도 노력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틀린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틀린 답이 많구나. 내가 그동안은 맨날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고 중간에는 사실 형성평가나 이런 걸 제대로 못했으니까 몰랐는데 계속 매일매일 이런 걸 쓰면서 이제 막 애들이 뭐 하나 이렇게 이제 테크독으로 뭐 보니까 이렇게 애들이 잘못된 답이 많네. 실수가 많네. 그 다음에 이 컨플릭트, 되게 갈등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협력을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되게 많은데 예전에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모든 활동을. 이거 얘네들이 자꾸 뭐 싸우고 뭐 누구랑 모듬하기 싫어요. 하지 말자 이랬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 갈등이 있다는 게 배움이 있겠구나. 갈등이 있어서 애들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찾아줘야 되겠구나. 협력을 통해서.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패, 자꾸 틀리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과정이 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이렇게 진짜 보이는 거와 안 보이는 걸 봤을 때 안 보이는 거를 몰랐던 것도 같고 또 일부러 안 보는 거, 안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네, 제가 이 디지털 기술 누군가 저에게 그걸 꼭 사용해야겠니? 라고 물어본다면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노력하지만 막 오답도 많이 만들고 협력하지만 거기 갈등이 있고 그죠? 같이 뭐 슬라이드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 네, 뭐 누구만 또 해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아이들이 배움이 있겠구나. 그래서 진짜 어린 왕자가 생각나면서 네, 보이는 것이 그동안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안 보이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테크놀로지가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이런 말 했더니 되게 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좀 따뜻한 기술이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네. 그죠? 이제 제가 뭐 서론이자 뭐 저의 이제 그동안의 깨달음을 같이 나눴어요. 그쵸. 지금 원정원 선생님하고 이제 다중중학교의 김영준 선생님께서 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AI로 한다는 걸 핑계로 그냥 맡겨버리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저도 약간 선생님들이 AI로 하면 편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순간 조금 물론 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또 효율적인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데 그냥 맡겨버리면 그거는 진짜 교사의 그 역할이 사라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기계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맞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너무 어려운 거는 우리가 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너무 우리는 개발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고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존하는 사례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도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좀 약간 정착이 된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안는 게 카미라는 걸 안 넣더라고요. 카미가 되게 좋아졌어요. 선생님들 혹시 아시나요? 카미? 그거는 어떤 도구든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패들릿이 아니라 PDF를 학습지로 만들어서 카미에 넣고 같이 활동을 하면 약간 수학과의 데스모스처럼 이렇게 바둑판으로 애들이 하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도구도 괜찮고, 뭐 어쨌든 그것도 저희가 쓰고 있고, 패들렛, 뭐 플래시 카드, 뭐 페어덱, 하훗, 니어팟, 젠보드 뭐 이런 것들 쓰고 있고, 젠보드는 요즘 젠보드 대신에 피그잼 여기 아래에 있는 거, 그다음에 캔바, 뭐 부크리에이터, 퀼봇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뭐 모든 과외 이런 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둘 다 중학교 3학년 쓰기 사례고, 하나는 이제 자기 얘기 쓰는 거예요. 내러티브고, 내러티브 라이팅이고, 자기 스트레스 원인과 나만의 해결책을 쓰는 거였고, 두 번째 사례는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우리 동네 소개하는 거, 우리 동네에 있는 장소 소개하기.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할 때 디지털 도구를 엄청 사용을 했지만, 일부러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진짜 필요해서 저는 썼거든요. 엄청 되게 좋아하면서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아날로그 방식을 또 쓴 것들이 있어서 그걸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레슨 플랜은 대충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본문하고 이제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쓰기를 잘하려면 애들이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써봐라 그러면 못 쓰잖아요. 그러면 번역기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인풋, 리딩이 있어야 된다. 리딩이 있고 그 리딩을 읽고 나서 그것과 관련한 글을 쓴다거나 또는 그것과 비슷한 그 장르나 글감의 글을 쓴다거나 했을 때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접근하고 글을 더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그 비계가 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스트레스의 원인과 해소책에 대한 그런 읽기 자료였어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문법 공부도 좀 하고, 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이제 그동안 많이 뭐 스트레스 해결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왔다 해가지고 현재 완료 진행을 쓰거든요. 여기서 실제. 그래서 그런 문법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휘사전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서 되게 중점을 뒀던 거는 이건 벌써 이제 2, 3년 전에 했었던 거긴 한데 되게 중점을 두었던 거는 번역기로 막 돌리는 거를 좀 막고자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어휘사전도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이 어휘사전에서 문장을 갖다 쓸 수 있게 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 뒤에 마지막에 이제 쓰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 피드백이 있고 교사 개별 피드백이 있고 동료 피드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고쳐 쓰는 부분이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쓰기를 했고요. 브레인스토밍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라이팅을 할 때. 왜냐면 아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 모르겠다, 막 이랬을 때 관계를 좀 맺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너희들은 평소에 어떤 방법을 쓰니?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거는 멘티미터로 했었었는데 이렇게 전체 설문을 좀 시각화해서 애들한테 공유하면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고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어도 보게 되니까 조금 더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쓰라고 하면 못 쓰는 애들이 있죠. 네, 반드시 있어요. 어려워하는 애들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기를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쓰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려도. 그래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휘사전을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제작을 이제 교과서에도 갖다 쓰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련 교과서에 있는 이제 문장들을 수집하고 아이들이 패들렛에 그 다음에 해결에 관한 또 예문을 수집해요. 이건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그 반 이거를 제가 뭐 1번, 2번, 3번이 해라 뭐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그냥 우리 반 어휘 표현 사전이라고 하고 모두가 다 같이 들어와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가장 잘한 반, 이제 애들한테 다 이 링크를 줬거든요. 1반부터 7반까지. 그래서 가장 잘한 반을 투표했었어요. 모든 아이들, 모든 반에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실제 그 반에 뭐 좀 사탕 같은 거 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내 것만 하고 땡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기여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밖 예문도 하게 했는데, 이거는 사실 상위권 아이들을 위해서 상위권 애들이 좀 더 도전하는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영영사전이나 스케일 같은 예문 검색 엔진 이런 걸 활용해서 좀 스트레스 관련된 예문을 더 찾아보게끔 써먹을 만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이런 것들을 좀 썼고요. 이때 되게 놀랐던 거는 저는 사실은 이게 좀 잘하는 애들을 위해서 좀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해놓으면 또 잘 못하는 친구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막 이거 도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생성되는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휘사전을 만들어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먹을 수 있게 나의 라이팅에 이런 걸 했었고, 그다음에 저는 이거 되게 여기저기 많이 말씀드리는데 진짜 좋아요. 채점 기준표를 같이 만드는 거. 네. 이 글 쓰기 전에 채점 기준표를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하면 애들이 훨씬 글의 질이 높아지고, 더 좋았던 거는 뭐냐면 작년 선배들 자료가 있을 경우에 작년 선배들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상중하 정도 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상인 애들이 그러니까 어떤 게 상일 것 같은지, 왜 상을 받았을 것 같은지 그걸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게 풍부하게 아이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채점 기준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구글 클래스룸에 채점 기준표 이런 거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미리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 내용, 언어 규칙, 총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넣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글 클래스룸 쓰니까 제가 이제 구글 문서로 사실은 이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는 랭귀지 툴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퀼봇이라는 게 좀 더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퀼봇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했어요. 네. 내가 쓴 것과 퀼봇이 수정한 내용을 쓰라고 하고 왜 수정했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저만 해도 그냥 AI가 고쳐주면 문법을 그냥 고쳤나 보다 그러고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내면화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시험을 보면 또 자기가 틀린 답을 그대로 써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왜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낫겠구나. 이건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수석님들이 하시는 것도 보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도 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진짜 애들이 퀼봇에 붙여본 다음에 내가 쓴 거랑 비교해서 왜 틀렸는지, 왜 고쳤는지, 그리고 심지어 또 퀼봇이 가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즘에는 근데 점점 오류는 없더라고요. 진짜 AI가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꼭 거치고 저는 여기서 체크만 좀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훨씬 저는 품이 덜 들면서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저는 또 가끔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잘 못 볼 때도 있잖아요. S 같은 거 더 안 썼나 이런 거 잘 못 볼 때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고쳐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훨씬 이 문법은 많이 안 틀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체 피드백이라는 거는 애들이 비슷하게 계속 틀리는 거, 뭐 한 반에 25명이면 10명 이상이 틀리는 거는 다시 좀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료 피드백을 제가 이제 보시면 약간 구글 클래스룸의 그 개별 문서가 동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는 쉽지 않아서 그냥 애들한테 이렇게 학습지를 인쇄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이 기기를 옆에 친구한테 줘서 서로 교환해서 보고, 그때 또 이제 제가 그냥 막 다 모아가지고 조금 번거롭지만 이제 폴더에 모아가지고 동의 폴더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글을 보고, 제가 이제 이때의 관점은 뭐였냐면, 선생님들 동료 피드백 한다고 하면 그 채점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독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글을 썼을 때 친구들이 독자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디언스가 얘들아 친구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보자고 하고, 그랬더니 애들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동료 피드백으로. 글 잘 써서 공감하면서 읽었어. 특히 노래 듣는 것이 나와 같아서 놀랐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어떤지 알려주는 구성이라서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서 뭐 이렇게 이런 거 써도 되죠. 써도 된다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근데 어쨌든 독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걸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른 친구의 글을 단순히 영어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글 읽기, 그러니까 읽을 만한 글로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글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이제 앞으로도 이런 걸 좀 이렇게 더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걸 정리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수행평가가 좀 약간 속상한 게, 애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썼는데 점수 받고 나서는 그냥 사정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작품인데. 그래서 항상 이게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고, 네, 독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 친구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요걸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쳐쓰기 같은 경우에도 종이에 썼어요. 제가 이제 아날로그로. 이제 초안 같은, 저는 이제 초안을 어떤 선생님 바꿔서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초안을 손으로 쓰고 초종안을 이제 치고. 근데 저는 그냥 초안을 치고, 왜냐면 AI 피드백도 받고 해야 되니까 최종안을 손으로 쓰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쳐야 되는 것도 정리하고 최종 평가는 반드시 손으로. 그래서 이제 좀 저의 이제 하나의 요즘 고민은 그냥 이거를 최종 평가 이렇게 하니까 좀 애들이 또 암기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조금 암기를 좀 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해서 요즘에는 이제 앞에 아예 개요를 다시 좀 쓰게 하고, 기존의 거랑 똑같이는 안 써도 된다라고 이제 좀 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개념 기반 교육과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똑같은 그동안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을 똑같이 또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전이가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또 제가 책에서 읽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요거는 조금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도 지금 이경민 선생님 저도 같은 부분이 고민이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어떤 부분은, 근데 이제 너무 못하는 아이들은 또 이렇게 준비해 온 거를 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또 이제 바꿔버리면 한글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애들이 또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저의 생각은 이제 어느 부분은 그동안 해왔던 걸 좀 쓰고 일부를 조금 바꿔서 쓸 수 있는 약간 다른 지문과 그러니까 같은 건데 조금 이제 뭐 같은 종류고 같은 내용을 쓰는 건데 조금 조건이나 내용을 조금 바꿔서 써보는 그런 거를 조금 첨가하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들 다 고민 되게 비슷하시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또, 네. 여기 신서중학교 한 선생님께서 피드백 성찰표를 사용할 때 정말 많이 고쳐진 친구들은 저걸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선별적으로 쓰게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런 친구는 사실은 저는 좀 그런 친구는 같이 좀 붙어서 해요. 그런 친구들은. 최근에 또 해봤던 거, 쓰기 평가하면서 최근에 해봤던 것 중에 또 되게 괜찮았던 거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걸 쓰고 있을 때 빨리 끝내는 애가 있고, 또 느린 친구들이 있고,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가 있고,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사실 이 가이드만 주면 혼자서 다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하다가 얘네들을 제가 나누었어요. 앞에는 브레이브 존이라고 하고 뒤에는 제가 오토노미 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 그럼 브레이브 존에 앉는 거예요. 왜 브레이브냐면
그 도움을 청할 수 있을 정도 용감해야 되니까. 왜냐면 자기가 모른다는 걸 좀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긴 브레이브 존이고, 오토노미 존은 혼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기 뒤에 가서 혼자 작업을 하면 된다. 그랬더니 애들이 알아서 되게 잘 선택을 하고요. 한 2명 정도 딴 데 가 있더라고요. 오토노미 가야 되는데 브레이브에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너는 오토노미를 가야 된다 그랬더니 되게 또 이렇게 고개를 반짝 들면서 막 웃으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잘하는지 아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있죠. 그래가지고 걔가 저요? 그럼 저 뒤로 갈게요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었고, 또 이제 브레이브 존이어야 되는데 오토노미 간 친구는 뭐냐면 얘는 안 하고 싶고 솔직히 귀찮은 거죠. 대충 하고 이제 뭉개고 싶은데 자꾸 제가 이제 앞에 있으면 제가 계속 옆에서 뭐라고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시간 안에 다 못 끝내면 이 방을 못 나간다. 쉬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걔가 얼른 앞으로 왔어요. 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 뒤에 있다가는 못 끝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정말 뭐 한두 명 빼고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오토노미 존은 제가 준 가이드대로 그냥 알아서 쓰면 되고요. 이제 브레이브 존은 비슷한 애들끼리 앉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애들끼리만 이렇게 제가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저는 안 그러면 막 왔다 갔다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앞에만 있으면 되니까 저도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여기 애들 비슷한 걸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비슷한 걸 그냥 뭐 이렇게 같이 가르쳐 주면 돼요. 자, 얘들아, 나를 봐봐. 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웠지. 막 얘기를 하면 애들이 다 같이 또, 맞아요 하고, 뭐, 또 편하게 손을 들고, 거의 이제 그 분위기가, 브레이브 존이 그런 분위기가 돼서, 45분 동안 충분하게 그렇게 초안 작성을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어요. 1학기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자리 배치를 융통성 있게 하는 거? 그것도 되게 좋은 저는 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걸 받았어요. 저는 이제 항상 이런 거 받는 이유가 저에게 피드백을 달라 이거죠. 제가 잘하고 있는지 저도 항상 이제 물음표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암기라는 거 어렵다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네, 고민이긴 한데 조금의 암기는 이제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도 채점 기준표 만드는 게 되게 좋았다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런 거 있어요. 구글 문서 쓸 때 웬만하면 번역기를 사용하지 않고 써서 재밌었다.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번역기 절대 안 돼 이러진 않았어요. 번역기를 조금은 써도 되고, 번역기를 썼으면 반드시 번역기 썼다는 걸 또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니네가 나중에 최종평가할 때 기억이 난다. 그렇게는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끊임없이 계속 스캐폴딩이랑 뭐 그런 이제 문장 제공 같은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번역기를 많이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해서 좋았다, 뭐 이런 거 피드백이 많았다, 피드백에 대해서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쓴 글을 여러 사람한테 평가받는 으로 인해 내 글의 모난 점을 잘 파악하고 더 좋은 걸 쓸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제가 원했던 그것을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제가 그냥 쭉 하고 조금 일찍 끝낼게요. 그죠, 선생님들? 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설명문 쓰는 거였는데, 이제 우리 주변의 공공장소를 이거는 제가 여기저기 되게 많이 뭐 글도 쓰고 해가지고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진짜 이거를 했을 때는 처음에는 장소 소개를 그냥 동네에 있는 장소 소개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희 동네에 있는 홈플러스, 뭐 투 썸플레이스 막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저희 동네에 이제 뭔가 특별한 관광지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서울 시내 뭐 경복궁이나 광화문이나 이런 걸 하면 어떠냐 뭐 이러는데, 근데 저는 그거는 이미 너무도 많이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이 성북구에 살면서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꼭 다른 나라나 또는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를 제가 우연히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저희 학교 바로 맞은편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이걸 지금 제가 굉장히 이 학교 오래 근무하고 있는데 나도 이걸 지금 5, 6년 만에 처음 봤는데 애들도 잘 모르겠다. 왜냐면 장애인이 아니면 사실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SDG랑 연결해서 소개를 하는 걸 해봐야겠다. 그리고 사실 이때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발전을 못했지만, 이때의 약간 생각은 이게 모든 지역에 있는 지금 오늘 오신 선생님들이 만약 이걸 다 한다면 이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공공장소를 영어로 소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렇게 근데 굉장히 많고 좋은 장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이 SDG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 분야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되게 놀랐는데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도 이렇게 그죠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이제 상상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기자가 돼서 성북구에 있는 이런 공공장소들을 네,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이런 설명문 쓰기를 했고요.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장소 소개하는 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기를 읽고 그다음에 이렇게 6차시에 걸쳐서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7차시에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읽기도 진단 평가를 좀 해봤어요. 애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지금 이해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구글 폼으로 굉장히 애들한테 이제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나 진단 형성 평가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휘 평가는 클래스 카드로 계속 하고요. 여러 번 해요. 시험을 여러 번 봐요. 한 최소 2번에서 최대 5번까지 같은 시험을 계속 봐서 애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올해는 제가 이걸 엑스티켓으로 사실 바꿨는데 이건 이제 이 당시에는 제가 이런 워크북에다가 이런 거 쓰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클래스 카드 점수를 계속 기록하게 해서 어휘 성적이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걸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배경 지식 활성화로 이제 니어팟 같은 거 쓰고, 그다음에 훑어 읽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니어팟에 이미지를 넣어서 스캐닝을 쭉 해요, 그냥 한 번에 쭉 다 읽어요. 일단 한 과를 스캐닝을. 그래서 밑줄 쳐가지고 그냥 틀려도 괜찮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다 모두 이걸 보고 있긴 해요. 만약에 혼자 읽거나 세석하고 있으면 이 중에 안 보는 애가 10명 이상 넘거든요. 사실 솔직히 선생님 혼자 이거 독해를 암호 해독하듯이 하고 있으면 근데 제가 그냥 쭉 저는 제가 리딩 얼라우드를 해주고 애들이 쭉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장소를 방문하는 목적이 뭐야? 괄호로 쳐. 그럼 애들 괄호로 치고 이제 그렇게 스캐닝을 하는 거를 니어팟으로 하는데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읽기. 네, 이건 약간 직소로 해서 좀 더 자세히 읽고 서로 발표하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리딩 얼라우드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 플립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저도 리딩 프로그레스라는 걸 좀 해보려고 지금 2학기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 형성 평가는 카우스로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이걸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링크를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데드라인을 이제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영원히 계속 놔두면 나중에 여기서 제가 시험 문제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거를 다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거든요.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그렇게 또 요걸 가지고 또 퀴즈도 할 수 있고 퀴즈 가끔 지루하면 그냥 퀴즈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링크를 줘서 스스로 풀게끔 하고 그다음에 SDG가 뭔지를 이제 클래스 카드로 용어 정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SDG가 왜 만들었을까?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거 썼었어요. 지구 아야 방지. 네.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SDG가 뭔지도 이제 생각해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공장소를 제가 이제 이때는 사실은 솔직히 원래 애들이 다 찾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고 그때 이제 3학기 2학기여가지고 그냥 제가 14개를 정했어요. 제가 14개를 정해가지고 애들한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라고 하고 모둠별로 그 SDG 번호부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모둠에서 생각해서 써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14개만 했지만 진짜 많더라고요. 공공장소 성북구에 있는 것만 찾아봐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같이 먼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저는 개요 작성을 여기 지금 보시면 맞아요. 그죠? 여기 또 선생님들이 막 이제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개요 작성은 반드시 모둠으로 해요. 왜냐면은 못하는 친구 스캐폴딩을 위해서. 안 그러면 못하는 친구가 진짜 제가 다 도와줘야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너무 품이 안 들거나 애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친구들 걸 좀 모델링을 할 수 있게 개요 작성을 한 장소씩 그 14개 중에서 하나씩 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이렇게 개요를 영어로 작성해 달라고 했고 그럼 아무래도 이때는 솔직히 좀 잘하는 친구가 조금 이제 총대 메고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적어도 이제 그 당시엔 7개, 8개 이렇게 장소가 선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 팀에서 한 거 해도 되고 다른 팀이 한 거 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이제 이걸 만들었고 우리 반 거를 여기서 보고 내가 좀 더 조사하고 싶은 것을 정해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걸 선택해도 애들 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 선생님들이 또 막 응견해 주시는데,
요거는 이따가 조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충분히 이제 설명문이니까 이거는 장소에 대한 어떤 영어 표현들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주는 걸 제공을 하고 이렇게 슬라이드로. 안 그러면 이제 너무 맨땅에 헤딩해야 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루브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애들 글씨가 예쁜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네. 얘들아 이거는 성취 기준하고 상관이 없어. 글 쓰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내용 구성 어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평가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초안 작성을 이제 하고요. 이때는 제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뭐 이런 사람이다. 대상은 전 세계 사람이다. 그래스프스라는 걸 이제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글을 쓰게끔 이제 하고 오디언스를 정해서 그다음에 이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초안 작성과 AI 수정본을 비교해서 써보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 피드백을 AI 어법 피드백, 그다음 자기가 또 스스로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 피드백 이렇게 해서 했고 하여튼 너무 아까 이제 한 선생님 말씀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는 당연히 이걸 못해요. 그죠? 근데 그런 친구가 저는 되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제공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제가 애초에 뭐 고등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학생들은 한 단락 쓰기를 하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친구는 사실 좀 이렇게 데려다 놓고 옆에 붙여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제가 다 이제 일일이 좀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 아이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할만하다. 오히려 옛날에 제가 AI가 안 고쳐주고 제가 다 고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땐 더 힘들고 또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애들이 써야 되는데 왜 내가 쓰고 있지? 내가 다 쓰고 고치고 있네. 그리고 내가 쓰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게 평가에 영향을 줘서 어떤 애는 좀 많이 고쳐줄 수 있고 어떤 애는 또 조금 고쳐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또 제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하게끔 아이들이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애들이 잘 못하더라도 조금만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쳐쓰기 이때는 이제 고쳐쓰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사 피드백을 줬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진도가 부족해도 그냥 1시간을 이때 떼가지고 컨퍼런스를 했어요. 컨퍼런스가 뭐냐면 그냥 저는 가운데 앉아 있고요. 애들이 오는 거예요. 한 명씩. 다 이제 오게끔 해요. 한 번 이상은 와야 돼요. 2번 와도 되고 3번 와도 되는데 그러면 애들이 오면 제가 이걸 딱 보고 거의 밑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구두 피드백을 다 했어요. 그냥 야 이거는 이거 그렇지 않냐 이거 똑같은 얘기 또 썼네 뭐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 조건에 있는 거 있죠. 선생님들 조건을 보통 평가하시더라고요. 조건을 썼냐 안 썼냐 이런 걸로. 근데 전 조건은 제가 체크하지 않고 본인이 체크하게 하고 조건이 틀려서 틀리는 거는 너 책임이야. 내가 그것까지 체크해 주진 않아. 그래서 조건은 본인이 체크하라고 저 위에다 해줬고 저는 구성, 내용이 괜찮나, 다 잘 들어가 있나, 말이 되나 이런 것만 쭉 읽어봐줬어요. 그리고 이제 말로 피드백을 많이 줬어요. 근데 구두 피드백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애들이 또 열심히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45분을 그렇게 알차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제 수정하고 고치는 방법을 하고 마지막 이제 파이널 라이팅을 이렇게 썼고요. 같은 제가 이게 갖고 온 게 4개가 같은 순환지구라는 그 장소인데 4명이 다 다르죠. 4명의 아이들이 같은 장소를 선택했고 같은 모듬이었지만 다 다르고 선생님들께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사실 여기에 제가 이게 여기 이 아이는 맨 왼쪽에 상에 있는 아이가 얘가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고요. 이 2번째가 이제 중상, 요게 중하, 얘가 하위권 아이예요. 근데 선생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중상과 중하 애가 되게 잘 썼어요. 얘네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한 중하에는 60점? 그냥 지필평가 객관식 그런 거 보면 60점 받는 아이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잘 쓴 걸 보고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사실 하 친구는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때도. 왜냐면 얘가 이제 사실 문장 자체를 좀 쓰기 어려워하죠. 사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 친구한테는 조금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이 친구는 한 문장이라도 잘 쓸 수 있게 내가 좀 더 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었고 근데 이때 제가 놀란 거는 사실 이 셋 다 그래서 만점을 받았거든요. 중하위권 아이들한테 중하위권이나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중위권을 올려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는데 시작을 모든 친구가 같이 해서 좋았다. 그러니까 시작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같이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 점이 되게 좋았다고 했고, 또 직접 골라 하는 게, 왜냐면 14개 중에서 어쨌든 또 장소를 골라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자신이 직접 수정하는 것이 좋았다고 아이들이 했고, 그다음에 친구와 협동해서 개요 작성을 하고 교사의 피드백과 AI의 피드백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다음에 좀 어려웠지만 글쓰기 능력이 향상된 것 같다. 뭐 어려웠던 친구도 당연히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뭐 재밌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 있었어요. 소중한 지구를 위한 이런, 그죠? 이런 거 공공에서 몰랐던 걸 알 수 있게 됐고, 우리 학년 수준에 잘 맞았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왜냐면 아이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만약 홈플러스 쓰기 뭐 이런 거 했으면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용적인 측면도 SDG가 뭔지를 알게 되는, 네, 그래서 중3 수준에 조금 맞는 주제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너무 길어서 외우기 어려울 줄 알았지만 금방 뭐 썼다, 또 이런 친구도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던 당연히 있고, 최종 기준표 같이 만들고 그 기준에 맞춰서 수행 평가를 보는 일은 좋은 일인 것 같대요. 좋은 일인 것 같다. 그다음에 뭐 환경부 때문에 몰랐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사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외워야 되는 부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경민 선생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외워야 되는 부담. 네, 이런 것들이 저의 이제 앞으로의 문제인데,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긴 했어요. 이거 외우지 않고 그러면 새로운 과제를 주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또 그것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이제 요거가 조금 저도 요번에 이제 과제이고, 제가 요번에 전기문 쓰기를 하고 있는데, 요번 학기에 전기문 쓰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한 것들로 평가를 하고, 마지막 끝부분에 이제 좀 자기 생각 쓰는 부분을 좀 넣을까. 그거는 이제 평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지만 그 조건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 수업에서 그러니까 평가에서 좀 생각하고 쓰게끔, 이제 외워서 쓰지 않고 그런 걸 좀 넣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댓글 달아주신 거를 잠깐만 보면, 일단은 네. 오토노미 브레이브 존, 바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진짜. 네. 제가 왜냐면 이게 갑자기 문득 떠오른 생각으로 했는데, 저는 요즘에 융통성이란 단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되게 애들을 사실 컨트롤 엄청 하고 싶고, 정돈된 곳에서 딱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보통은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약간 그게 좀 허물어지면 좀 더 애들이 선택과 주도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이렇게 딱 각 맞춰서 하면 주도성이 좀 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요즘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교실의 모습이 일방통행이 아니라 좀 다양하려면 약간 좀 삐뚤게도 앉아있고 약간 이렇게 좀 다리 꼬는 애도 있고, 이렇게 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4명이서 하기도 하고 뭐 둘이서 하기도 하고 저기 혼자 가서 하기도 하고, 약간 융통성 있는 어떤 자리 배치?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문득 갑자기 해볼까? 해가지고 그냥 해봤는데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좀 자리 배치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좀 해보는 거는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영진 선생님께서 언어는 표현이 다양함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에듀테크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 저도 왜냐면 뭐 제가 원어민도 아니고, 저도 뭐 외국에서, 한국에서 다 학교를 다녔고 하니까, 저도 사실 뭐 교과서에 있는 표현 정도 이렇게 될 텐데, 오히려 테크놀로지 많이 사용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또 접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번역기도 잘 활용하면 좋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취지은 선생님께서 번역기 많이 사용하지 말고 예문을 많이 참고하라고 상세하게 제공했는데, 또 역시 너무 또 그걸 또 유사하게 쓰는 거. 그쵸. 제가 이런 경우는 이런 적도 있어요. 아까 그 스트레스 이제 그 쓰기 같은 경우에 아예 독창성이란 부분을 사실 넣었었어요. 그러면 독창성이란 부분이 어떻게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이들하고 독창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합의를 한 거죠. 합의를 했는데, 교과서에 있는 표현,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말한 너무 누가 봐도 이거 이 교과서에 있는 거네, 이거 읽어본 것 같은 내용이네, 자기 얘기가 아닌 거 있죠. 그거는 독창성이 없는 걸로 해서 사실 점수를 만점을 주지 않겠다. 자기 얘기를 구체적으로 써야지 만점을 주겠다고 했더니 애들이 어휘도 다른 거 써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얘기를 쓰려고 되게 노력해서 그 같은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단 1점 차이라도 한번 조금 해보시면 네, 애들이 똑같이 안 쓸 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저희는 디벗이 크롬북이에요. 네, 저는 크롬북이 상당히 마음에 들긴 해요. 왜냐면은 뭐 앱도 안 깔아도 되고 바로 이게 타이핑이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크롬북, 저희는 선생님들도 다 크롬북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저는 되게 놀란 거는 뭐냐면, 크롬북을 3년 동안 썼잖아요. 지금 중3 아이들이. 서울교육청은 그렇거든요. 서울교육청은 지금 이제, 지금 중3 아이들이 3년째 쓰고 있는데, 영타를 너무 잘 쳐요.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영타를 잘 치게 된 거예요. 한타는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그리고 애들이, 제가 사실 저희 학교 애들이 학생회에서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구글 사이트에 만들어서. 그것도 너무 잘 만들어요. 너무 잘 만들어갖고 너무 맨날 홍보를 해요. 학생회에서. 이번 주간 뭐 이렇게 하면서 홍보를 하고, 크롬북에 열면 바로 그 화면이 뜨게 고정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홍보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에는 제가 만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만들고 학생회한테 니네가 해볼래 그랬더니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애들이 구글 사이트를 정말 떡주무르듯이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뭐 하여튼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애들은 사실 기기를 주면 잘 활용하게만 만들어주면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혹시 시험 문제 정답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출제자와 답과 다르게 나오면 당연히.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정답 확인용 뭐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사정답 뭐 이런 거 당연히 뭐 그냥 말하지 않아도 다 되니까. 네, 좀 이제 수행평가 사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당연히 출제자와 답이 달라도 그 유사정답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 아이들이 맞게 썼으면. 무료들이 유료가 돼서 뭐가 유료가 됐죠? 근데 요즘에 다 유료가 됐어요. 카우시 또 유료가 됐고, 그죠? 유료가 돼서 사실 이제 학교에서 많이 사줘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카웃은 말씀드리면, 카웃은 하나만 사서 학교에서 동시에 퀴즈를 해도 돼요. 네, 저희 학교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다른 니어팟이나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동시에 하면. 근데 카웃은 동시에 퀴즈를 여기저기서 해도 돼서 하나만 사서 공유하셔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료가 되는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좀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번역기 내용을 올 때 우리말 사고가 온전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맞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저는 번역기를 쓰지, 퀼봇은 쓰되 번역기를 많이 못 쓰게 해요. 그래서 네, 퀼봇은 번역기는 정말 진짜 모르는 표현이 있을 때 찾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로 영어를 못 쓰는 애들은 사실 템플릿을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템플릿이 이렇게 사실 빈칸 어느 정도만 이렇게 있고 어느 정도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템플릿을 사실 주고, 잘하는 친구는 이대로 쓸 필요가 없다. 스스로 쓸 수 있는 친구는 그렇게 쓰고, 나는 너무 어렵다, 이게 문장 자체를 만들지 못하겠다 하는 중하위권, 하위권 친구들은 이 템플릿에다가 내가 원하는 내용을 넣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훨씬 낫지. 안 그러면 번역기로 그냥 대고마고 돌리면 학습이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래서 선생님들 만약 그러시면, 그렇게까지 막 번역기를 돌려서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쓰는 아이들이라면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그거를 번역기를 막 돌린 거를 고쳐주는 거는 너무 의미가 없어요. 네, 막 주어 동사도 없는 그런 문장, 그죠? 그래서 템플릿을 오히려 제공하고 그 템플릿을 쓰도록 네, 이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토노미 브레이브 존은 그냥 정말로 그냥 정말 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날 딱 칠판에 쓰시면 돼요. 칠판 딱 들어가셔서 칠판에, 자, 오늘 뭐냐면 초안 작성 마무리 시간인 거예요. 초안 작성 마무리를 해야 된다. 오늘 45분, 저는 이제 중학교니까 45분이거든요. 45분 안에. 그럼 칠판에 제가 저를 가운데 놓고 그리고 이제 저를 위에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반원을 그린 다음에 여기 브레이브 존, 요만큼은 오토노미 존이야 해가지고 이제 애들 책상을 약간 띄어요. 그런 다음에 자,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고 선생님한테 자꾸 물어봐야 될 피드백이 필요한 친구는 브레이브 존에 앉아. 근데 이거는 되게 용감한 일이야. 질문을 해야 되니까 나는 참 이거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왜냐면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앞에 앉고 나는 선생님이 준 가이드로 충분히 초안 작성을 마무리할 수 있어. 그런 친구는 오토노미 존으로 가면 된다. 그러면 애들이 자기 주제 파악을 잘 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만약에 뭐 좀 더 많고 적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책상과 이제 이 의자를 조금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45분을 했었을 때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제가 앞에 애들 그죠? 절반 정도만 굉장히 더 밀착해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토노미 존 애들은 뭐 스스로 알아서 잘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에 또 대답 잘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례 나누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까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보면 자기주도성, 그다음에 협력, 그다음에 다양한 영어 사용의 기회를 제공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이제 쓰기 사례들이 보면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계속 평가하고 자기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어쨌든 다양한 이제 영어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협력 부분이 참 어려워요.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제가 또 큰일 났다 약간 한 부분이 뭐였냐면 어느 날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이 모양의 교실에서 출연하지 않을까? 교실에 아이들이 다 기기만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학습 진단, 맞춤형 AI, 막 수준별 학습, 알고리즘에 막 지식의 소비자 막 이렇게 되고 도구와 혼자서 맨날 애들이 막 클릭하고 있는 게 떠오르면서 이거는 학교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데 공교육에서 학교를 이거 이렇게 할 거면 못할 학교를 다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진짜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 기기를 쓰더라도 기기를 협력적으로 써야 되는데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좀 협력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네, 좀 팀워크도 있고 토론하기도 있고 커뮤니티 같이 막 모여서 뭔가 하고 질문도 하고 진짜 지식의 생산자 또는 김영준 선생님 말씀처럼 지식의 확장, 그죠? 확장.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를 자꾸 연구를 해야겠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점점 협력이 어렵더라고요. 특히 올해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공부는 좀 잘하는 편인데 뭘 같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 협력하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사실은 애들을 좀 비난했어요. 뭐야, 얘네들은 왜 이렇게 협력을 못해? 근데 이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이거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너무 이제 오랫동안 겪었고 또 애들이 집에서 요즘에 다 애들이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별로 협력이 없어요. 그리고 다 집에 대부분 다 폰으로 혼자 놀고 그러니까 협력하는 방법을 아는 애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야말로 진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제 그걸 되게 많이 느끼고 너무 힘들지만 정말 저도 이게 협력시키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협력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이걸 반드시 해야겠다. 개별 학습과 협력을 함께 세트로 항상 가야겠다. 이제 개별적으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협력하고 아까 보시면 협력을 통해서 슬라이드 작성하고 개별적으로 글을 쓴다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뭔가 문법 공부를 하고 협력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낸다거나 뭔가 어쨌든 이런 걸 세트로 가는 그런 그 디자인을 해야겠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 중에서 한번 이제 봤더니 모든 별로 선택한 책 음원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듣고 또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또 읽기도 하고 네 이건 개별 선택이죠. 이렇게 해서 그죠? 또 같이 소리내어서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선택해서 이렇게 어휘사전 만들고 협력해서 아까 그걸로 만든 거거든요. 이제 단어 게임 하고 그죠? 이때 단어 게임을 하고 나서 하나 더 팁을 더 드리면 지금 분촌고등학교에 계신 장근성님 팁인데 이런 게임을 하면 항상 못하는 애는 못해요. 아시죠? 잘하는 애가 다 따가잖아요. 메모리 게임. 그럴 때 이 중에 한 단어를 그 룰렛 같은 데 돌려가지고 그 단어가 나오는 애가 우승자를 하면 되더라고요. 로또처럼. 그러면 애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팁도 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QR코드로 듣기 받아쓰기 짝 활동 제가 이제 그냥 앞에서 혼자 제가 이제 들어라 듣기를 들려줬을 때는 애들이 반도 안 듣잖아요. 선생님도 경험하시죠, 그죠? 근데 QR을 그냥 여기저기 붙여놓고 요거를 듣고 이제 받아쓰기를 할 때 짝으로 좀 묶어줬어요. 제가 좀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멘토멘티를 붙여줘가지고 같이 여러 번 들으면서 쓰라고 하니까 같이 여러 번 들으면서 쓰고 그리고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애들이 계속 이제 다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해도 선생님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그거 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제가 한 번 더 들려준다고 해도 듣지도 않는 애들인데 자기가 스스로 들으니까 한 번만 더 들어보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답을 알려줄 때 굉장히 답이 뭔지 궁금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듣기도 스스로 조금 체크해보면서 짝하고 같이 한번 좀 맞춰보고 뭐 이런 활동으로 바꿨을 때 굉장히 훨씬 더 좋았고 이거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친구가 계속 이제 몇 번 더 클릭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받아쓰기 활동 중에서 또 저렇게 해본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예 뭐 이제 교과서 출판사에서 다 제공하잖아요. 상중하 이런 학습지를 아예 그 구글 클래스룸에 다 넣어놓고 본인이 선택해서 풀게. 근데 이것도 선생님들 그러면 쉬운 거 선택할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해요. 잘하는 친구는 공부를 위해서 자기가 뭘 선택해야 될지 알겠지?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어려운 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지도 수준별로 다 제공하고 본인이 선택해서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이 선택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헤드셋을 사가지고 아예 이렇게 선택해서 듣거나 말하고 뭐 읽고 이런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건 뭐 별건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녹음하는 거예요. 제가 애들 얼굴이 나와가지고 녹음하는 건데, 이제 그냥 별것도 아니에요. 가운데 그냥 폰만 더 쓸 뿐인데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애들이 녹음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녹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뭐 딴짓 하나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영상 제작 활동 이런 것도 뭐 당연히 뭐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죠? 그다음에 이제 카웃 같은 거 문제 푸는 것도 이렇게 저는 이제 퀴즈로도 하지만 이렇게 링크를 줘서 각자 풀게 하거든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이 다 책을 끼고 있어요. 왜냐면 책을 다시 읽으면서 풀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도 제가 되게 깨달았던 건 뭐냐면, 저도 카웃에 되게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집중해야 될 건 애들이 이 읽는 장면인 거예요. 왜냐면 읽기를 위해서 카웃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카웃을 하니까 읽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읽기를 하는데 얘가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오히려 이 사진을 통해서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애들 다시 한번 읽게끔 하는, 그죠? 그런 이제 그 장치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 요때는 사실은 크롬북이 없었던 애들인데 이제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모자라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떨 때 기기가 다 1인 1기가 있어도 한 대만 꺼내서 둘이 같이 활동을 하라고 하면 조금 더 협력이 잘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더니 훨씬 더 둘이서 막 상의하면서 한 사람은 치고 한 사람은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제가 이제 여태까지 한 거를 막 보여드렸는데,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미래의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게 아니고, 이거 다 보셨죠? 이런 얘기. 그죠? 배웠는데 배운 것을 또 잊어버리고, 배운 것을 또 다 비워내고, 또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진짜 저도 그동안에 너무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지금 교시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직업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참 고통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했더니 제 이제 친구 선생님이, 선생님인데 이제 친구인 친구가 저한테 너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내가 근데 교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구나. 어디 가서 이렇게 못 배우는데 이런 걸 내가 배우고, 내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내가 그 중심에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랬더니 그래도 제 친구는 힘들다에도 방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서 그 가운데 같이 있음을 이제 또 느끼면서 같이 고통스럽지만 배움의 기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막 원래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좀 상호작용을 사실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8시 반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맞아요. 이제 김영진 선생님께서 코로나, 그죠? 사회성을 잃어버리게 한, 지금 너무 중학교 선생님들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죠? 너무 많이 느끼고 계시고, 사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뭐 어떤 선생님께서는 지식을 지금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교실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다. 그게 힘들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업과 평가에 녹여내는, 어떻게 하면 협력하고 아이들이 자기 관리 잘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QR코드는 2명이서 같이 하고 같이 빈칸을 채우는 건 아니었어요. 각자 학습지가 있는 거였는데 그냥 정말 단순한 전통적인 활동이에요. 딕테이션인데 이거를 그냥 제가 진짜 정말 보물찾기 하듯이, 이건 진짜 중1에 되게 좋아요. 중1 보물찾기 하듯이 여기저기 붙여놓고 막 가서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듣는 거를 그 대신에 제가 이제 휴대폰을 한 명만 꺼내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한 명만. 그래서 걔가 이제 찍어갖고 와서 걔가 이제 틀면 같이 들으면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애들이 활동적으로 열심히 참여를 하고 저는 솔직히 뒤에서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네. 근데 애들이 막 서로 막 답을 너무 궁금해하고 선생님 이게 안 들리는데 이게 답이 뭐예요 도대체 막 이러고 그래서 제가 신기한 현상이다. 답을 궁금해하다니 이런 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했었고 PPT 네 PPT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개별화 협력을 잘 버무리는 것이 네, 잘 설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차민경 선생님.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네. 네. 이경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쓰기 수업에 관련돼서 쓰기 수업과 평가 그동안에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좀 나눠드렸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신가요? 수정님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너무 잘 들었고요. 네네.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수행평가 1차 연습 한번 한 거를 쭉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가 루브릭 같이 정하고 각 단계별로 다 해나가고 싶은데 시간이 네. 너무 모자른 거예요.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막 수학여행도 가야 되고 추석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중간고사 봐야 되고 그래서 혹시 수석 선생님께서는 네. 평가하실 때 몇 차시 정도 놓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진도 나가는 것들 어쩔 수 없이 지필평가 봐야 되는 것들 그런 거 어떻게 네. 조율하시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보통 5, 6차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쓰기 평가를. 5, 6차시 정도 하고, 저는 사실 다 교과서를 다 훑진 않아요. 그래서 좀 재구성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재구성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5과의 듣기 말하기와 8과가 조금 연결될 수 있으면 표현을 2가지 이상 섞어서 말하기 평가를 하거든요. 5과랑 8과의 듣기 말하기를 좀 섞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과제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좀 그 중에 이제 다이얼로그가 아마 3개씩 있으면 그 중에 뭐 1개씩은 좀 빼서 한 4개 정도로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품이 덜 들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덜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저 기준표 이거 맞아요. 말씀 많이 하세요. 다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너무 1시간이나 이걸 빼야 된다는 게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사실은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1시간을 해요.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채점 기준표가 뭔지를 알아서 관심을 갖거든요. 채점 기준표 왜냐면 그전에는 애들이 채점 기준표가 뭐야 이게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관심을 일단 갖게 돼요. 그래서 학년 초에 보통 한 번은 1시간을 하고 그다음 이제 다른 과업에 있어서는 사실 정말 간단하게 한 10분만 하기도 해요. 앞부분에 예를 들면 그냥 대화하기 뭐 수행평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잘하는 이제 뭐 대화이냐 뭐 이런 걸 얘기해봐라. 그럼 애들이 그냥 포스트잇 붙이기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애들이 되게 다 맞는 말을 해요. 뭐 목소리도 어느 정도 커야 되고, 그죠? 발음도 좋아야 되고, 뭐 발음도 정확해야 되고, 표현을 제대로 잘 써야 되고, 상대방을 잘 보면서 뭐 해야 되고, 애들이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들만 좀 봐도 너무 좋은 생각이야.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 갖고 올 거야. 그럼 애들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채점 기준 보여주면 우리가 얘기한 거로 만드셨네. 이렇게 약간 착각하는. 네. 그래서 10분만 너무 시간이 없으면 10분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이 글은 설명문인데 설명문 잘 쓰는 건 뭘까? 저는 요즘에 전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기문을 하고 있는데 전기문은 뭘까? 전기문은 어떻게 쓸까? 뭐 이런 것도 하고 제가 이제 사실 개념 기반으로 조금 이제 지금 이번에 수업을 좀 만들어 보고 있긴 하거든요. 전기의 요소는 뭘까? 그 리딩을 막 이제 읽으면서 요소를 찾아내고 그렇다면 전기문을 우리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요소를 찾은 거를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 10분만 얘기해도 확실히 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렇게 5분 10분 정도 시작하실 때 한번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면은 네. 그리고 원장원 선생님께서 그죠? 원장원 선생님 말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진짜 어떤 경우에는 다 주는데 어느 부분만 뭐 빈칸이 있어서 거기를 애들이 한번 채워본다거나 예를 들면 내용 구성 뭐 어법인데 구성 어법은 선생님이 채워오시고 내용의 어떤 부분 내용의 이제 제일 잘한 부분
여기는 뭐 들어가야지 내용에서 만점을 받을까? 뭐 그렇게 하면 애들이 또 그 추천교육표에 어쨌든 관심을 딱 갖겠죠.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다 만드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저도 사실은 되게 약식 버전이긴 하거든요. 다 만드는 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빈칸을 좀 넣어본다거나, 그죠? 그런 것도 너무 좋은, 원장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뭐든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없고 또 학교 상황이 그렇다면 또 그렇게 약간 약식 버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저는 그전보다는 훨씬 시간이 적게 들었어요. 그전에는 사실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고쳐줬거든요. 그 담을 세고 막 그랬는데, 고쳐줬는데 애들이 또 더 틀려요. 그래서 제가 더 틀리는 건 아니고 이제 그대로 써요. 틀린 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화가 개빡쳐가지고 내가 밤새 고쳐준 거를 읽지도 않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또 깨달았죠. 교사가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고쳐야 되는구나. 내가 고쳐줘봤자 그게 자기 게 안 되는구나를 제가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훨씬 품은 적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떨 때는 특히 어떨 때 좀 그리고 되게 여유 있냐면 수업 시간에 여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좀 애들이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애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에너지가 또 좀 적게 드는 부분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 중에 혹시 요거 또 뭐죠? PPT 원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2학기 때 이것저것 또 다른 제가 이제 그 AI 저는 이제 AI는 정말 말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챗GPT랑 대화하면 그죠? 제가 요거를 좀 2학기 때 시도해보고 있는데 혹시 뭐 그게 또 나름대로 또 뭔가 전달해 드릴 게 있으면 또 한번 연수를 지학사에서 해주신다고 하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 너무 늦게까지 감사하고요. 네. 푹 쉬시면서 또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뵐 수 있으면 뵐게요.